닦아도 끔찍한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닦아줬거든요. 거기 피해자 센터에 닦아준다는 게 그대로 있네요. 여기도 그대로 있네요. 절대 버려야 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언니 그리고 어린 조카의 보금자리였던 이곳. 너무 예쁘다 우리. 어느새 눈물이 돼버린 존재는 38살의 윤나래 씨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에도 일을 하며 씩씩하게 딸을 키웠다는 나래 씨. 그녀에게 잔혹한 비극이 닥친 건 지난 17일 오전 5시 50분 무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문이 열려서 봤더니 몸 바닥에 그냥 피있죠 빨간 거 있잖아요.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이 주민들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다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부터 가까운 거리로 두 분이 누워 계셨어요. 바른 자세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되게 머리도 정갈하게, 정장에 구두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출근을 하는 나래 씨를 공격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는 남자. 그가 휘두른 칼에 다친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딸의 외침에 복도로 뛰쳐나갔던 어머니. 말리느라고 다친 거죠. 말리면서 그럼 저녁에 다친 줄도 몰랐어요. 소민아 살려주세요. 애기 목소리 같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핏바람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걔가 우리 딸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해 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만 나래 씨. 그녀를 살해한 남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말 없으세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담은 범인은 93년생 설 씨. 나래 씨 가족은 잔혹한 살인범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빈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도 안 돼. 설 씨는 나래 씨가 짧게 교제했던 옛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한 운동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뒤 또 다른 동호회에도 나래 씨를 따라 가입했다는 설 씨. 지난해 말 그는 나래 씨가 일하는 회사로 직장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는데요.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요? 안 들어가. 저희도 집에 왔다. 이러는데 같이 있다 이유가 있어. 너 같이 있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있고 싶다고! 어떻게 같이 있고 싶다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니? 그게 왜 자꾸 네 시간 동안 그냐고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설 씨가 나래 씨의 집 앞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언성을 높인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요. 나래 씨의 직장 동료들 역시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멍이 들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멍 뭐야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져 주질 않는데요. 지난 2월 폭력을 휘두른 설 씨를 경찰에 신고한 나래 씨는 석 달 뒤 그에게 이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그 이후였습니다. 카톡 프사가 바뀌었네 하고 클릭하면서 뭐야 둘이 왜 이런 사진이 있어? 뽀뽀하는 사진, 연인 관계에만 있을 수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올려버린 거예요. 헤어진 뒤 설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진을 유포한 겁니다. 나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로 진짜 또라이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저거 접증거 남겨. 제가 알겠어요. 저거 스토커야 했더니 아닌데라고 오네요. 인사래요. 저게 올리는 게. 무슨 인사? 안녕이라고 올린 게 인사라고 헤어졌으니까. 너무 싫어. 나 진짜 너무 싫어. 쟤 진짜 무섭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항의하는 나래 씨를 폭행해 갈비뼈까지 부러뜨렸던 설 씨. 지난 6월 나래 씨는 설 씨를 스토킹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새벽부터 나래 씨를 기다렸던 설 씨. 그는 난폭 운전을 하며 나래 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결국 설 씨의 연락을 차단했던 나래 씨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잘 들어. 나 너 싫다고 계속 100번 넘게 얘기했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야. 확인하러 간 거? 웃기지만 너 나 계속 따라왔잖아. 갔는데 너가 앞에 있었던 거고. 너 핸드폰 하고 있었어. 핸드폰 하는데 앞에 갔다가 칼치겠다가 해? 인정을 안 하네. 넌 뭘 인정하는데?
그만 좀 해 이제. 알았어, 그만할게. 마침내 이별을 하나 싶었지만 일주일 뒤 설씨는 또다시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6월 9일날 다행히 언니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얘가 흉기도 없고 뭐 폭행도 안 해서 4시간 뒤에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접근금지 명령만 받고. 지난 6월 설씨가 법원으로부터 나래씨를 향한 접근과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뒤 회사에서는 두 사람이 당분간 휴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게 뭐 해주는 게 보니까 그 스마트워치밖에 없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뭐 사실은 상황이 생겨야지만이 이게 그냥 풀리는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오는 듯 보였던 지난 7월 중순. 어제 새벽 5시 50분쯤 남성은 이른 새벽 출근하러 집을 나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나래씨는 설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4일 전 어쩐 일인지 나래씨는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만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반환을 해야 된대요. 제가 연장을 해야죠. 그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괴롭히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된대요. 그게 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당 경찰서는 스마트워치의 반납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고 지난 7월 13일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반납했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조연이 죽었으니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조연이가 자의적으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가서. 그랬으면은 아무리 없어도 오히려 걔네가 아니라고 이거는 꼭 무조건 6개월 동안 차고 있으세요라고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래씨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엔 설씨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좀 말려달란 문자 메시지에도 그녀는 아무 답이 없었는데요. 우린 수소문 끝에 설씨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한번 문자는 보냈던데 저한테는 내색을 안 하는 거죠. 애가 불량기가 있고 그랬으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저 사고문도 안 친 애예요. 진짜 성실한 놈이었어요. 올 3월 달부터 안색이 좀 어두운 것 같고 애가 자꾸 마르고 제가 속상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그 여자한테 완전히 오리를 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회사를 안 나가는 건 알고 계셨어요? 출근한다고 계속 나갔어요. 아 6월 내내? 네. 그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네. 출근했죠. 정상적으로. 당일날 언제 나간 거예요 집에서? 토요일 날 나갔어요. 제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차는 괜찮냐 웃으면서 그냥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래요. 그런데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설씨. 그리고 하루 전 홀로 극장을 찾아 나래씨가 좋아하던 영화를 본 그는 흉기를 챙겨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신의 겉옷을 계단에 접어두고 나래씨가 출근하길 기다린 그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를 한 뒤 그녀의 곁에 나란히 누웠는데요. 설씨는 정말 뭘 꿈꿨던 걸까? 그를 아는 지인들은 설씨가 다소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기억합니다. 이제 사진이 올라와서 왜 그렇게 사진을 올렸어? 라고 했더니 저 예전에 만나고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못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인지 모르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자기를 모르는 거죠. 누가 왜 싫다는 게 자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도 아마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했다는 설씨 뿐만 아닙니다. 그때 좋아했던 그 여자 문제? 힘들어하긴 했었어. 좋아했다가 이제 그 여자애가 그냥 자기는 뭐 사귀만 먹고 결혼할 마음 없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엄청 충격도 받고 상처도 컸다고 저도 들었었어요. 되게 오래 갔거든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설씨에게 전형적인 스토커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합니다. 스토커는 생각이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감 능력도 떨어질 거고 자신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구애라고 하면서 여성이 신고해서 자기에게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는 거다. 6월 9일 날 이후 직장을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마 보복심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지금 이렇게 돌발 행위로 이어지죠.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건, 심지어는 스마트워치를 반납받은 사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는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잠정 조치로서의 접근 금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해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는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보호 조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의 위치가 근접해진다면 바로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얼마나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나래 씨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설 씨. 경찰은 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끝내 살인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나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언니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거기서는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사랑해 언니. 가족들의 슬픔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반복되는 범죄는 또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나래 씨의 죽음은 그녀만의 비극이 절대 아닐 겁니다.